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X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테슬라 모델 3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다른 테슬라는 모델 X가 또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차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될 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리고 여러가지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공해 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되는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제기어 I-PACE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고, 특별한 연재나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전기차를 자주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로 테슬라 모델 X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테슬라라는 모델은 고급진 자동차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지만, 더 기술이 발전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많이 탑재된 바퀴가 달린 하나의 컴퓨터, 아니면 하나의 발전된 기계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차죠.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 모델이 탄생된 배경 자체도 차를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고급지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약간은 있겠지만, 실제 그것보다는 좀 더 사람이 편하게 운전하면서 자동차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좀 더 많이 담아서 만든 차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의 개념을 볼 때 이 테슬라를 타고 느끼는 것들은 어떤 자동차가 갖는 느낌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앞으로 차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특히 운전자와 아니면 탑승자들과 차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면 이 테슬라를 먼저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차가 오토파일럿에 의해서 차가 잘 움직이고 잘 가고 서고 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잠시 오류가 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운전하다가 약간의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모니터가 꺼지는 경우도 있고, 작동에 약간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테슬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어떤 그 오류율보다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운전자가 점점 더 이제 차에 믿음이 가고, 어떻게 보면 이 가뜩이나 재밌고 운전자한테 해준 것들이 많은 차가 그런 모듈화라든가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계속 가져간다면 그만한 차도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만큼 진화를 할 것이냐,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100%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전자가 핸들도 없이 차가 자유스럽게 모든 길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기술의 속도보다 앞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그 기간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의 기술력을 떠나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법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고, 나라별로 차의 인증 절차도 바뀌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바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일 수 있지만, 사람이 우리의 모든 제도를 가지고 바꾸고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가 발전된 시간보다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가 운행함에 있어서 운전자를 대신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더 발전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배터리 용량을 기계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테슬라는 예를 들면 예전에 60D라는 모델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75D의 모델과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용량을 좀 더 줄여놨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가져가야 될 전기차의 어떤 주행 거리,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속도, 이런 것들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이면에 더 완벽하게 구사되어야 할 기계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일단 이 차는 테슬라 모델 X 100D예요. 이 차를 완충 상태에서 운전을 하자고 하면 어떤 길의 높낮이나 때로는 차의
아주 급격한 속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내나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어느 순간에 좀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는 단계에서 주행 거리를 보자고 하면 대부분 다 400km가 넘게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400km의 기준이라고 하면 사람이 뭐 마음 먹고 예를 들어서 계속 운전을 하자고 하면 400km 이상도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절대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건 모두들 아실 거예요. 대략 2시간 거리라고 하면 100km로 운전을 했을 때 뭐 최대 200 아니면 250km 정도 이렇게 주행하고 난 다음에는 운전자가 좀 쉬어야 되고, 물론 운전자가 아닌 다른 동반자가 대신 같이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쉬는 시간에 이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면 또 충전기를 꽂고, 이 차는 또 테슬라 전용 충전 장치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3-40분만 충전을 해도 그 다음에 200-300km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400km 좀 넘는 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주행거리의 어떤 400km, 500km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없이 그래 나는 가다가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쉬면서 차징도 하고 좀 간식도 먹고 이렇게 여유 있는 운전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면 이 테슬라는 물론이고 웬만한 전기차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주행거리가 200km도 안 되는 짧은 차들은 정말 출퇴근만 가능한 차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차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테슬라는 뭐 아주 급하게 하루 동안 무지하게 많은 거리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그 상황만 제외하면 충분히 이 정도 주행거리를 갖고 즐겁게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충전할 수 있는 기간 30분, 40분 걸리는 부분도 더 줄이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여러 형태로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용량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차가 도로를 주행하는데 도로를 주행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도로에 다 설치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운전자가 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전기차를 운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델 X는 일단 처음에 탔을 때 시트도 되게 편하고 핸들도 편하고 여러모로 모난 부분이 없고, 일단 시야가 너무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시원하다, 운전할 맛 난다라는 느낌이 1차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시트를 앉았을 때 시트의 크기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다리가 붙는 부분, 허리가 등이 받쳐주는 부분, 머리를 기대고 운전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뭐 신호대기에서 잠깐 머리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여유,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시트가 다 운전자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 되게 불만 없어요. 그리고 시트의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트가 상당히 얇잖아요. 얇음을 통해서 실내 공간도 추구하지만 스타일적으로도 상당히 되게 멋있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트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고 있는 이 흰 시트는 완전한 천연 가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을 뿐더러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타더라도 거의 무리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때가 뭐 불펜 자국 이런 것들이 부어진다고 해도 여러 가지 금방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천연 가죽에 비해서 훨씬 활용 가치가 높고, 실제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은 되게 천연 가죽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뭐 스타일 면에 있어서도 뭐 미래지향적이죠.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제가 뭐 말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속 주행할 때는 뭐 핸들링이라든가 노면 안 좋을 때 서스펜션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절대 피곤하거나 운전자한테 스트레스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갑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살짝 지금 브레이크 밟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브레이크의 페달의 소리, 이런 것들은 뭐 신경 쓰일 정도 아니고 앞차가 섰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가 같이 정지를 해주고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속 주행할 때 가다가 악셀레이터를 놓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지하철에서 나는 전기 모터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뭐 이게 아주 크게 들리면 신경 쓰이겠지만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재밌게 전기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만 들어와요. 참고로 저는 i3 처음 나왔을 때 샀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탔었는데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100km도 안 나와서 고생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고생할 리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속도가 70km 정도 되는데 일반 70km에서 홈을 한번 볼까요? 모델 3에서 느꼈던 어떤 하체 소음 이런 것들도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오히려 60대 초반, 그러니까 일반 중형 대형 SUV보다도 약간은 더 조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는 제가 좀 더 고속에서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정말 그냥 고요한 상태로 계속 차는 운행을 할 것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귀에는 제 목소리의 울림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밖에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바람에서는 뭐 풍절음도 들리지 않고 차 안에 들어오는 소리는 오직 타이어 접지음, 뭐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지금 이 차는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타이어보다 좀 더 소음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참고를 하시면 테슬라 모델 X는 되게 조용한 차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그 NOA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에 지정을 하면 원하는 곳까지 차가 데려다주는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한적으로 조금씩 나라마다 좀 다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통일이 되어지고 나라별로, 그리고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길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다른 차가 운행하는 방식 같은 것도 데이터로 다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혼자 운전 중에 되게 몸이 아파요.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되게 열이 많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이렇게 사람이 약간은 좀 운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은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서 약간 쉰다던가, 더 아프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구급차를 불러야 되겠지만,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운전자가 참을 수 있고 좀 더 운전에 좀 관여를 안 하고 차가 어느 정도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차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짜 뭐 경련 같은 거 일어났을 때는 운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테슬라에게 운전을 맡겨서 주행을 하더라도 안전하고 좀 더 목적지에 빨리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옆에 차들이 80km, 90km 이렇게 주행해서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크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앞유리가 거의 머리 뒤에까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 운전할 때 느낌은,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한 요 정도까지만 유리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튀어져 있지만 이쪽은 어느 정도 그래도 느낌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듯한, 가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뻥 뚫려 있는 느낌 자체는 아니에요. 이 뻥 뚫린 느낌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70km 정도의 주행인데, 이때 차의 느낌은요, 물론 출렁거리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이 노면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일반 차처럼. 그리고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무거운 차지만 그런 무겁다는 느낌이 차에서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제가 상당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지금 노멀 높이입니다. 그래서 코너링을 한번, 웬만한 코너링에 들어가더라도 서킷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 어그레시브하게 막 확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일반 길에서 몸이 쏠리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는 아니에요. 상당히 90도 이상 꺾여 있는 커브인데도 차가 쏠리는 느낌이 별로 안 나요.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게 밑에 무거운 배터리가 받치고 있어서 그런가요? 이건 서스펜션 느낌이라기보다는 차가 이런 구조로 나와 있는 걸로 느껴져요. 악셀레이터를 밟고 탈출하는데도 이 전기차니까 사뿐히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가볍지만은 또 않게 차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안정적입니다. 테슬라 기존의 뭐 모델 Y는 안 타봤지만 모델 S까지 합해서 어떤 안정적인 측면, 모델 X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일반적인 주행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크가 어마어마해요. 네. 모터가 앞바퀴 뒷바퀴에 다 달려있는, 전반적으로 하체가 무거운 차인데도 악셀레이터를 순간적으로 깊게 밟으면 앞에 노즈가 살짝 올라오면서 되게 파워풀하게 나가는 차로 느껴집니다. 심지어 힐스핀이 날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자, 그리고 일단 포지셔닝을 좀 볼까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핸들은 전동식으로 다 움직이지만 텔레스코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이 텔레스코핑 하는 거리가 끝까지 꺼낸 거고 한번 안으로 넣어볼게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이렇게 지루하더라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체형에 따라서, 때로는 팔 길이에 따라서 텔레스코핑이 많이 되면 여러 운전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운전자를 배려해서 나온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더 당기면 더 좋을 법한 차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텔레스코핑이 쓸데없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의자를 바짝 당기고 운전하시는데 그때는 핸들을 많이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 더 뒤를 빼야 되기 때문에 핸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정도의 핸들이 운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운전자를 많이 배려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 메이커에서 운전자를 위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를 한다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차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테슬라를 살까 말까. 테슬라를 사고 싶은 모델은 사실은 이 모델 X거든요. 지금은 제가 사실 사고 싶은 차를 이렇게 운전해 보는 것인데, 운전하면 정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자, 일단 고속도로에서 이제 100km 정도에서 한번, 자, 100km가 살짝 넘는 속도에서도 그렇게 데시벨이 많이 올라가지 않죠. 아까 60, 70km 정도에서보다 조용한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엔진음이라든가 머플러 사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소음도는 약간 높을 수 있어요. 실제 바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아주 그 날 것 그대로 다 들어와요. 다 방음이 돼 있고 소음이 차단이 돼 있지만, 그래도 일반 엔진이 달려있는 차의 여러 가지 소리보다는 그 소리 하나로 집중되기 때문에 좀 더 소리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측정치를 보게 되면 일반 차보다 절대 시끄러운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깜빡이 지금 들어왔죠. 테슬라 모델 X도 깜빡이를 이용해서 자동 차선 변경을 이용했을 때 차선 변경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운전자가 깜빡이를 꺼줘야 합니다. 이 차체에서 오는 느낌이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차 노면에 따라서 이렇게 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은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약간 주전졌다 올라갔다 이런 반응이 여러 가지 속도 때문에 좀 더 저속일 때보다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테슬라의 느낌은 아주 부드럽고 출렁거리는 미국의 SUV보다는 오히려 좀 더 독일스러운 느낌에 가까워요. 약간의 잔충격도 좀 느껴지면서, 어떤 길이 좀 길게 파여 있거나 긴 범프 같은 게 있었을 때는 부드럽게 첫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평평한 길로 다다랐을 때는 바로 한 번에 자세를 잡아줘서, 이런 느낌은 차의 자세 제어를 떠나서 운전자에게 안심을 주는 차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가족을 태우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퇴근길만큼은 내가 편안히 음악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 차를 만끽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런 차가 이 테슬라 모델 X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뒷자리는 뭐 3열 시트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면 앞뒤 조절하고 등받이 조절까지 다 되니까 리클라이닝도 상당히 편한 자세로 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앞뒤 조절을 통해서 뒤에 끝까지 밀게 되면 앞자리에 키가 큰 사람이 앉더라도 뒤에 아주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의 전체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시트를 얇게 구성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쿠션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시트에 딱 밀착해서 앉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자세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의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단점이라면, 단점인 이 7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이 팔걸이가 없어서 가운데 보면 암레스트도 없죠. 네, 그래서 약간 팔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2열에 앉더라도 루프라인은 뭐 거의 문제 없이, 천장에 단점이 없이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3열에 앉았을 때는 아무래도 편하지만 않습니다. 머리가 유리 뒤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까지 들어서. 그리고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에 앉으면 대부분의 SUV들이 2열, 3열 시트가 약간은 좀 높은 포지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는 2열에 앉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 없어요. 항상 이 엉덩이보다 이 무릎이 높은 위치로 올라와 있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시트에 대한 큰 불만은 없습니다. 독서등이라고 이 앞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세게 눌러야 됩니다. 근데 밝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밤에 보면 봐줄만 해요. 뭐 아무래도 독서등이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좀 불편한 맛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야간 주행 때 차 안에서 책 읽는 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제가 있는 이것도 보면 테슬라를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테슬라를 오래 갖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의 많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컴퓨터나 어떤 기계에 관련된 만져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런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스크린이 한번 나가고 어떤 뭐 재부팅을 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겁을 먹거나 아니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테슬라를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로 그런 분들은 많이 옮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기계를 만지기 좋아하거나 컴퓨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게임도 좋아하고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전자적인 삶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로봇과 컴퓨터적인 느낌이나 그런 삶을 되게 추구하고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테슬라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모던한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이 테슬라 인테리어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유니크하죠. 어떤 차를 가도 이런 모양의 차를 만나볼 수는 없어요. 다른 회사의 전기차가 됐던 내연기관 차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만에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는 여러분께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이미 접근이 다 됐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어간 부분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테슬라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동차계의 아이폰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탄생지도 캘리포니아고 뭐 연기, 기름 이런 것들의 이미지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되게 단순하면서도 그 부분을 유니크한 느낌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두 브랜드가 저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테슬라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자제품의 어떤 첨단 기능을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그렇다고 안드로이드 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출시가 될 거예요. 미국에서 픽업 트럭과 SUV 모델로 나오는 로디안, 그 차도 곧 출시를 공식적으로 할 건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출시하고자 하는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나올 부분들이 배터리나 기계적인 성능은 더 발달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터의 성능도 더 발달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아니면 인공지능 측면으로는 글쎄요, 테슬라를 쉽게 따라잡지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따라잡는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전기차가 몇 걸음의 소프트웨어를 따라왔다고 하면 뭐 테슬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그만큼 더 몇 걸음을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테슬라 모델 X를 볼 때 아니면 테슬라 모든 모델을 볼 때 뭐 단차 문제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게 약간은 좀 틀어져 있는 부분, 아니면 뭔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만 너무 보시지 말고 좀 더 소프트웨어적이고 차가 얼마만큼 인간을 편하게 해주면서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는 뭐 거의 99%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이미 시작한 분도 상당히 많으시지만 준비를 안 하셨던 분들, 그래도 전기차는 차 같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한 걸음씩 이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하고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테슬라 모델 X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차는 뭐 이미 뭐 수만 킬로 이상 타신 분들도 많으셔서 그분들만큼 이 차를 많이 느끼고 아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전기차를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저의 리뷰를 통해서 보셔도 너무 좋지만, 저의 리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 더 자세한 부분이나 도움을 많이 얻으실 부분들은 주변에서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쉽게 얻는 정보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부분은 있어요. 테슬라 가지신 분들한테 테슬라 어때? 라고 물어보면 뭐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야 별로야, 뭐 차도 막 이 모양이고 뭐 되게 시끄럽고, 특히 모델 3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뭐 차 같지도 않고 이상해 막 라고 얘기를 하세요 실제.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맞받아쳐서 테슬라는 정말 별로더라라고 얘기하면 그분하고 사이 멀어지십니다.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충성도가 높으세요. 그 이유는 운전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테슬라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상당히 사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자란 면도 있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전기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각 부분을 띄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제쳐놓고 차가 운전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운전자가 그걸 받아서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차가 더 잘해주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를 운전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차가 테슬라 말고 다른 곳에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경쟁도 하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더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실려있고 이 모터 배터리 기술도 테슬라와 못지않고 거기에 마감까지 훌륭하다 그러면 정말 경쟁할 만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상당히 많이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차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꾸준히 전기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봐주시고,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